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타인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인사를 잘하자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인데 의외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혹시 내가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나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라든지 혹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때문에 인사의 타이밍을 놓쳐서 인사를 먼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먼저 나한테 인사를 해주면 너무 고맙고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는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좀 소심해서요, 인사하는 습관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낯선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작하실 때 실례지만 하는 인사말을 붙이는 거, 그리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인사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호감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낯선 공간에 갔을 때 안녕하세요 라든지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요 라는 가벼운 인사말을 먼저 던지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은 약속도 꼭 실천하려고 노력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작은 약속 혹은 되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약속은 오히려 더 쉽게 까먹고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더치페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제를 한 사람이 하면은 그거를 n분의 1 해가지고 입금을 받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거를 깜빡하고 입금을 못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약속도 다 잘 지키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고 호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약속이라서 제가 까먹고 못 지켰어요 라는 거는 핑계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탁이나 초대를 거절하게 된 경우에는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거절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탁이나 초대를 받았을 때 이거를 거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괜히 상대방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입이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거나 혹은 이거를 최대한 끌 수 있을 때까지 끌다가 마지막에 돼서야 죄송해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하면서 뒤늦게 거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거나 뒤늦게 거절하는 것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거절을 해줘야 다른 대안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을 잘하는 것도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초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초대한 사람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빠르게 거절을 해줘야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나 준비했던 거에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을 기억해 주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임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할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나를 기억을 해주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호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보면요, 메릴 스트립이 파티에 갔을 때 비서 2명이 양 옆에서 붙어서 파티에 오신 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옆에서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만큼 누군가를 먼저 알아봐 준다는 거는 상대방에게서 호감도를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족관계라든지 혹은 생일 같은 거를 기억을 해주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까지는 좀 어렵다 한다면 그 사람이 그때 모임에서 어떤 옷을 입었었는데 예뻤다든지 혹은 어떤 음식이나 와인을 좋아했었는데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다든지 이 정도까지만 말해줘도 정말 너무 고마워할 것이기 때문에 모임에 갔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다섯 번째,
듣기만 잘해도 호감도가 상승합니다. 사실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는다는 거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몸의 태도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몸을 이렇게 틀어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상대방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자신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 휴대폰을 하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뭐 파리를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들을 때는 상대방의 방향으로 몸을 틀고요. 상냥한 미소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당연히 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시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너무 좋은 경청의 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을 듣고 나서 리액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리액션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최대한의 공감을 나타내는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 상담 같은 말을 들어줄 때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특히나 상대방의 잘못된 점이 이렇게 막 거슬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상대방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그 실수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의 인생에서 피해를 줄 것 같은 큰 문제라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겠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의 실수는 매우 작고 사소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소한 잘못은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공감으로 리액션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사소한 실수는 내가 지적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고쳐질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조언을 명령형으로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고민을 하는 친구한테 너 밤에 치킨 먹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마냥 잔소리처럼 들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굳이 내가 조언을 한다면 명령형보다는 어느 정도의 질문형, 권유형 정도의 조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치킨 먹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는 치킨을 먹으면 괜찮을까?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친구 입장에서는 아 맞다. 치킨 먹는 거 안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내가 말한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애둘러서 권유를 하는 방법이 직설적인 조언법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유를 할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말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그건 내 입장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하더라도 한 번만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2번 이상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째, 저는 자랑이나 잘난 척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랑이나 잘난 척을 해서 그 이야기를 정말 기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선은 남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배가 아픈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분들은 내가 자랑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알아서 축하를 해주십니다. 굳이 내 입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옷차림이라는 건 옷을 잘 입어서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옷차림에서 뭐가 하나 눈에 거슬리면 쉽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거나 굉장히 센스가 뛰어나게 옷을 입거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때와 장소에 맞는 깔
깔끔한 옷차림을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정장을 입게 되는 경우는 플러스도 아니죠. 다만 마이너스가 안 될 뿐인데 공식석상에 슬리퍼에 반바지를 입고 나온다면 이거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옷차림 같은 거는 최대한 깔끔하게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무채색 위주의 옷을 입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타인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법연수원에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예절과 예의를 배웠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도 저 스스로 하지 못했던 거, 특히 저는 좀 이렇게 인사 같은 거 부끄러워서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조금 더 호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